네, 공통수학 1에 해당하는 이참수에 관련된 실전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 문제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 앞에 좀 앉아 있는 것이니까요. 천천히 한번 따져가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이참수입니다. x제곱 이런 꼴로 나간다라는 얘기죠. fx, gx 똑같습니다.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0이래요. 그러니까 방정식이죠. 이퀄 0이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에요? 당연히 4차 방정식입니다. 2차 곱했으니까요. 그럼 4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게 나열하였더니 마이너스 알파 0 알파라고 하는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4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이 4개 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죠. 근이 3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fx가 이런 꼴이에요. 그리고 gx가 이런 꼴이라고 놔봐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한다면 근이 3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면 fx가 이런 꼴이고 gx가 이런 꼴이에요.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근은 마이너스 알파 0, 알파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근은 마이너스 알파, 0, 알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난대요. 선생님 방금 그린 그림이 정확하게 그렸네요. 그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만나는 x좌표를 얘를 베타라고 한번 놔보자 라는 말이에요. 일단 우리 이 문제 풀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한번 쭉 읽어보는 것입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hx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방금 언급했었던 교점 베타보다 작았을 때는 fx를 향하고 베타보다 컸을 때는 gx라고 일단 정의하자. 그럼 결국 이 모양 나름대로 이런 모양 꼴의 어떤 형태가 되겠군요. 요때가 이제 베타니까요. 괜찮죠? 그런데 그 밑에 줄 봤더니 hx와 hk래요. k는 상수일 거예요. 상수. 그러면 k가 만약에 1이라고 나요. h1이 뭔지 몰라요. 3이라고 놔요. 그럴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몰라 아직은. 그건 상수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3개가 돼야 된대. 그럼 hk라고 하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꼴이 된다라고 한다면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꼴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 여기 2개. 교점이 3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hk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요. 그러면 잠깐만. 그랬을 때 그 k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2가 된대요. 그랬을 때 문제 질문은 얘를 구해봐 라고 하는 게 문제 질문입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군요.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hx가 뭔지, gx가 뭔지,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 또 k값이 또 뭔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몰라 포기.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선생님하고 함께 같이 한번 해봐요. 우선은요. 그래도 그림을 좀 그려놨으니까 이번에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fx를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fx예요. 천천히 합시다. 그리고 gx를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근이 3개 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죠? 그러면 x축이 어디 쓰면 돼요? x축이 요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요게 x축이에요. 그렇다면 근은 요때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고 요때가 0이라고 한다면 요때가 플러스 알파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만약에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꼴일 때도 근이 3개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꼴일 때에도 근이 3개란 말이죠. 물론 이런 꼴일 때도. 그쵸? 방금 선생님 그린 요 그림. 그러면 얘인지 구체적으로 문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경우가 됐든 셋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큰 상관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이용을 한다면 결국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해하시면 요 부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은 요 개념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함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때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에요? 베타가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그럼 fx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fx는요. 근이 마이너스 알파랑 0이래요. 그래요? 그럼 x
x 플러스 알파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gx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x 빼기 알파의 제곱이어야지 근이 바로 중근을 갖는 꼬리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fx, gx 한번 구해봤고요. 베타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fx와 gx를 같다라고 놓고 얘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x제곱 플러스 알파 x 정리한 겁니다. 이것도 전개해 주시니까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x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2알파 x 이항시키니까 3알파 x가 되는 것이고요. 3알파 x는 알파 제곱. 그러므로 x는 3분의 알파가 되겠군요. 맞아요. 그럼 이 3분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은 베타가 되겠군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놓고 좋아요. 이제 베타까지 한번 구해봤고 3분의 알파라고 하는 것도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어요. hx. 그럼 hx는 뭐예요? hx는요. 베타보다 작았을 때는 fx고요. 베타보다 컸을 때는 gx라고 했으므로 요 분홍색이죠. 분홍색. 요게 바로 hx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홍색이 hx 하고요. hk가 교점이 3개이어야 한다. 라는 말은 결국은 요렇게 생겼을 때 또는 요렇게 생겼을 때도 교점이 3개죠. 그렇죠? 자, 그때의 각각의 k 값들을 선생님이 얘를 k1이라고 놓고요. 얘를 k2라고 놓고요. k2와 베타는 똑같네요. 그러면 얘를 k3라고 놓고요. 다음 두 번째 교점이 3개. 얘를 k4, 얘를 k5는 0이 되는 것이고요. k6는 알파가 되겠죠. 교점이 3개가 되는 이 k 값들은 총 6개가 나오고 그 6개를 다 더했더니 결국은 2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알파 값, 베타 값을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fx, gx 다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요 그림과 함께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k1이죠. k1 더하기 k2 뭐예요? 요 녀석에다가요. 요 녀석을 더했어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요. 그럼 결국은 중점, 즉 대칭축이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요. 그 값은 바로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알파와 0 중점이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K1에 K2를 더한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야 라고 하는 식을 또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K3 여기 보이시죠? 요 K3 하고 K2의 중점은 알파입니다. 다시 K2 더하기 K3를 2로 나눈 중점이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그 얘기는 K2 더하기 K3는 바로 2알파가 된다 라고 하는 식을 또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여기 별표친 요식 보이시죠, 여러분들? 얘를 기억식이라고 놓을게요. 자, 이 기억식이 결국은 얘는 바로 K2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들. 조목조목 손가락으로 저기 뭐예요? 따져가면서, 짚어가면서. 그러면 실제로 K2에다가 요 K2에다가 2분의 알파를 대입할 수 있잖아요. K2에다가 2분의 알파를 대입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K3가 무슨 알파인지 구할 수 있어요. K1이 무슨 알파인지 구할 수 있어요. 맞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식을요 다 있으면 K1은 마이너스 알파. 자, K2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알파이니까 결론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K1이 말입니다. 좋아요. 자, 다음 K3, K2는 또 역시 뭐예요? K2는 기억식에 의해서 K2는 3분의 알파 더하기 K3는 2 알파 종종종종 K3는 뭐가 된다? 3분의 5 알파가 된다라는 걸 또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죠? 모든 K 값의 합이 2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K 값이 뭔지, 알파, 베타 값이 뭔지 구하고 싶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괜찮죠? 자, 그래서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요, 뭐예요? K, 4 더하기 K, 5.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역시 이 녀석의 중점은 또 역시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죠 얘랑. 맞죠? 자 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에다가 K6은 뭐예요? K6은? 알파네요. K6은 알파잖아요. 여기. 그죠? K6은 알파예요. 그럼 얘는 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진짜 다 됐습니다. 그러면 K1 더하기 K2 더하기 K3 더하기 4, 5, 6가 더한 게 2가 된다. 근데 이 녀석은 0이야. 그런데 얘는 뭐였었죠? 얘는 마이너스 알파야. 마이너스 알파. 맞죠? 그리고 K3는 3분의 5 알파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분의 5 알파가 2가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 값이 뭐다? 3이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식에 의한다면 기억식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알파가 3이야? 그럼 베타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1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알파 있죠? 알파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fx는 뭐가 된다? 3을 대입해 주시니까 x 더하기 3이 되는 것이고요. gx는 알파에다 3을 대입해 주시는 것이니까 x-알파 아까 이제 알파였었잖아요.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게임 끝.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g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라고 묻는 질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4대입하고 4대입해서 룰루랄라 계산해 주시니까 정답은 29가 나온다라고 하는 나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었는데요. 선생님은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시고 너무 어려워. 난 못 풀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못 풀죠. 선생님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잘 풀면 이 강의를 들으실 이유가 없죠. 천재인데. 그쵸?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는 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서 훈련을 하고 또 연습하고 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극복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척척 풀리는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우러러 보실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자, 고생 각오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